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물리 선생님의 꿈을 꾸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히커스 임용에서 우리 임용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 물리 임용을 준비하는데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과목들, 또 우리 여러분들 어떤 시기별로 또 어떤 우리 과목들 좀 구성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우리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 과목들, 시기별 방법들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근데 올해 한 해 너무 힘들었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하간 우리 조건은 똑같습니다. 서로 힘들어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내용들은, 그리고 공부해야 될 환경들,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조건에 해당돼요. 서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어떤 것들 잘 준비하고 보셔야 되는지를 오늘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또 여러분 작년에 또 여러분 준비하셨던, 우리 지난 시즌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좀 구체에 잘 맞춰서 우리 내년 한 해 우리 잘 계획을 맞춰서 우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임용 물리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교육론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육학 있죠? 교육학, 그다음에 전공 물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조금 더 우리 세세하게 보면 이렇게 우리 준비되어져 있어요. 시험 범위는 전공 물리만 좀 얘기하자면 일반 물리학, 그다음에 전공 물리, 과학 교육론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과학 교육론은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물리만 하면 되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우리 어떤 것만, 물리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있는데, 1교시 교육학의 한문항 출제되고요. 논술형으로 출제되죠. 20점, 60분 동안 길게 여러분들 우리 쓰셔야 되는데, 요거는 교육학 전공하신 선생님들한테 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또 물리학과 또 특성상 여러분들 우리 계산이나 수식은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또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논술문 같은 것들을 쓰는데 여러분들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연습하셔야 돼요. 본인이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초점 맞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2교시하고 3교시 부분에 해당됩니다. 전공 A하고 전공 B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꺼번에 봐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전공 물리, 일반 물리학, 과교론이 여러분들 2교시하고 3교시에 12문제, 11문제, 40점씩 배점이 되어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많죠? 90분씩 2교시하고 3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4년 동안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4년 동안 뭐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유명한 4대 역학이랑 여러 가지 여러분들 반도체라든가 고체물 상대로 여러 가지 많은 단어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을 건데,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해석역학, 기초전자기학. 여러분들 역학이랑 전자기학은요, 우리가 역전이라고 해서 특히 여러분들 4대 역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대 역학이랑 전자기랑 또 뭐가 있죠? 역학이랑 전자기랑, 그 다음에 양자역학, 그 다음에 통계역학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이랑 통계역학의 비중보다는 훨씬 더 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면 역학과 여러분들 전자기학이 여러분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학이랑 전자기 좀 많이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잘 보셔야 되고요. 현대물리, 파동광학, 그다음에 양자역학, 열미통계물리,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4년 동안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배운 것처럼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 잘 배우고 가시면, 우리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준비하는데 4년 동안 배우는 거를 압축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든 수식을 다 유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하셨죠. 또 전공 서적에도 다 여러분들 증명하는 과정이 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되냐면 시험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험에 어떤 유형이 나오고 그 시험에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지 그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 공식들이 있잖아요. 참 얼마나 많았어요. 그 공식들 다 유도하고 시험 보고 하여튼 그런 것들 쭉 사용했는데 그런 것들을 절대로 처음부터 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해당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조그만 소책자로 아주 물론 이제 좀 두껍긴 해요. 한 300페이지 정도 나가는데 그 소책자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전공 과목 소책자 공식집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자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여러분 잘 구성을 했어요. 작년 없었거든요. 올해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공식집을 활용해서 우리 잘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각 과목에 대한 주요 공식들 그 다음에 이런 공식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쓰이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다룰 거지만 일단은 뭐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공식은 알아야 돼요. 우리 물리 문제 풀 때 공식 모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뉴턴이 우리 물리학을 만들었지만 창시했지만 우리가 뉴턴이 아닙니다. 우린 뉴턴처럼 물리학을 만들거나 또는 물리학의 뭐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요구하는 문제의 답을 잘 여러분들 기술하는 방법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럼 공식집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을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 활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너무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소책자 공식집 잘 활용해 주시면 어느 정도 4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 잘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요거 올해 여러분 출제된 기출문제들 보니까요 거의 다 여기 안에 다 나왔어요. 요 내용 기본적인 공식들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자 우리 문제 풀 때 여러분 활용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용 되어져 있고 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자 어떻게 시험 우리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재시험 자 우리 엔수 하시는 분들도 잘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잡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 다음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꼭이에요. 꼭.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물리교육론 있잖아요. 과학교육론이나 우리 과교론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과학교육론 우리 물리만 나오니까 우리 물리교육론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물리교육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좀 전에 2교시하고 3교시 우리 얼마 정도 있었죠? 여기 이제 1교시는 이제 교육학에서 여러분들 교육학 전공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고 준비하시면 되지만 2교시, 3교시 여러분들 90분씩 시험을 보는데 두 합해서 여러분들 80점입니다. 1교시 20점이고 2교시, 3교시가 여러분 80점이에요. 근데 이 80점 중에서 물리교육론이 얼마만큼이나 차지하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전체 30%예요. 80점 중에서 30%입니다. 그러면 매년 작년 올해 계속 여러분들 얼마 정도 나오고 있냐면 계속 여러분들 24점에 해당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아요. 자, 역학보다도 많고 전자기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2교시하고 3교시에서 준비하셔야 될 우리 전공 물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물리교육. 근데 이 물리교육을 너무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물론 이제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근데 그 내용을 잘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그런 것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올해 여러분들 우리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가 뭐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우리 심리학과 여러분 과학교육론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비고측기 여러분들 비계라고 하는 우리 이런 내용들 우리 아주 중요해요. 오스벨 뭐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피아제도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이 문제랑 연결돼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 과학교육론 꼭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요. 자, 올해는요. 작년까지는 제가 프린트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렸어요.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과학교육론도 자, 교재를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1년 동안 준비하시면 우리 기출문제하고 핵심 이론 내용들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학교육론 꼭
준비하시고요.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계속 전공에서 나오는 수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연습이 되어져 있는데 요 과학교육론 말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 쓰는 게 우리 물리학과 학생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물리교육과 학생들도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서 우리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리교육은 꼭 여러분들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자, 2교시, 3교시 시험 구성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1교시는 교육학이잖아요. 그럼 교육학은 교육학 준비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준비에 의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2교시, 3교시 시험 문제. 자,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자, 물리교육은 일단 먼저 봅시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작년부터 시험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예요. 재작년까지는 거의 논술형 문제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작년부터는요, 논술형 문제는 좀 여러분들 우리 없어졌고요. 자, 기평하고 우리 논술형이 아니라 설명, 뭔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눠졌는데, 자, 우리 물리교육은 우리 매년 작년에요. 작년 올해 계속 7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24점이에요. 80문제, 여러분 2교시하고 3교시예요. 자, 2교시하고 3교시 몇 점에 해당된다고요? 2교시, 3교시 여러분들 얼마? 80점입니다. 80점 중에서 자, 우리 물리교육론이 7문항 출제되는데 매년 작년, 재작년 계속 여러분들 24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많죠. 여러분들 80점 중에서 24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리교육론 설명해 드릴 때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단원별로 굉장히 좀 여러분들 나오는 여러분들 분들 정해져 있고 요즘에는 거의 여러분들 앞쪽에서 평가, 물론 이제 뒤쪽에서도 이제 교육과정 평가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늘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전공하고 일반 물리학.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바뀌기도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요.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우리 40% 전공이 40%, 자, 일반 물리학이 30% 이렇게 우리가 출제했었는데, 자, 올해도 비슷하게 전공이 40%, 또 일반 물리학도 30%가 출제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바뀐 게 요번에 조금 이제 늘어났어요. 얘가 한 45% 정도. 자, 이건 올해 기출입니다. 자, 여기에 써져 있는 건 작년 기출 문제고요. 자, 30%에서 올해는 우리 얼마 출제했냐면 조금 줄었어요. 25%의 내용들이 조금 일반 물리학 내용들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이 출제되는구나.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 책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보셨어요? 할리데이나 서웨이나 뭐 여러 화인만 교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일반 물리학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거의 전공의 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반 물리학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또 근데 일반 물리학 문제들은 또 어떤 또 특징도 있냐면 한 고등학교 물리 1, 2 뭐 정도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꽤 많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물리학 안에는요, 일반 물리학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 어떤 것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여러분들 물리 1하고 자 2의 내용들도 아주 많이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물리 수능에서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물리 1하고 물리 2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물리학과 또는 물리교육과 학생들도 우리 굉장히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들 꽤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 준비하시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보시는데 자, 물리 1, 2도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반 물리학만 해서는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우리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역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뉴턴 역학이 가장 유명하죠. 뭐 FMA라고 하는 여러분들 2차 미분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우리 수식, 우리 물리의 어떤 조상이 되는 공식이라고 하는 FMA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공 일반 역학에서는 없지만 일반 물리학에서는 없지만 여러분들 전공에서는요, 여러분들 라그랑지안 역학이 요즘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도 출제됐고 작년에도 출제됐고 재작년에도 출제됐고 매년마다 한 문제씩 4점짜리로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라그랑지안 일반 물리학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전공에 해당되는 일반 역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으셔야 돼요. 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기도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전자기 있습니다. 내용 여러분 가우스의 법칙, 비호 사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것들 우리 우리 전공에서 나오는 전자기는 우리 어떤 르장드르 다항식을 이용한 경계 조건을 이용한 여러분들 전위하고 전기장 계산하는 여러분 방법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일반 물리학.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10년 전 문제 스타일은 일반 물리학만 열심히 만약에 준비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근데 일반 물리학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공. 그럼 그 전공 내용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통계역학에서 약간 좀 새로운 부분, 상태 밀도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들 항상 나왔던 부분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공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공 다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잘 준비해서 그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책자 공식집에 있는 공식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연습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2교시, 3교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교시, 3교시, 이렇게 크게 좀 러프하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광업별 비율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크게 좀 세상에 물리교육론이랑 그 다음에 역학, 전자기, 그 다음에 파동과학 좀 이렇게 광학별로 나눴어요. 자, 비율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올해 시험 봤던 게 2021년도 대비였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는 건 2022년도 대비입니다. 22 대비고 2020, 2021 대비는 이미 봤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 약간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비슷해요. 한두 문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한 유형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물리교육론 있잖아요. 물리교육론은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7문항, 좀 전에 얘기한 7문항 24점에 해당되는 7문항 24점 좀 전에 말씀드릴 거고 우리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교육론은 우리 작년 올해 계속입니다. 7문제 24점, 7문항 24점에 해당되는 문제 계속 여러분 출제되고 있어요. 물리교육론. 물리교육 강조 많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리교육론 잘 준비하셔서 혼자 독학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잘 여러분 보시면서 또 제일 중요한 문제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잘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역학입니다. 일반 역학 많이 나와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문제 우리 위에 거는요 2020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021년은 이제 올해예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작년에는 4문항 출제됐고 십자점을 출제했어요. 4문항. 근데 올해 한 문제 줄어들었는데 근데 거의 매년 비율이 좀 이렇습니다. 한 3-4문제 늘 출제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올해는 조금 적게 출제했는데 우리 내년에 우리 출제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거의 3-4문제들이 항상 왔다 갔다 어떤 애는 5문제도 출제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중요하니까 당연히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우리 전자기 오히려 여러분들 일반 역학보다 전자기가 더 많이 출제돼요. 전자기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역학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전자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근데 이 전자기 안에 역학 안에는 일반 물리학도 포함되어져 있고 전공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배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전자기는 작년에 5문제 18점 출제했는데 올해는 4문제 14점. 약간 이것도 한 문제 줄었네요. 그렇죠? 근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역학이랑 전자기는 우리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2문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미니멈 3문제예요. 거의 올해는 거의 미니멈 나왔다. 전자기도 마찬가지. 미니멈 한 4문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문제, 5문제 항상 출제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파동과학은 우리 4대 역학은 아니죠. 이런 파동과학은 어디에 좀 연장선상이 있냐면 전자기하고 좀 연장선상에 해당되는 과목들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광학이 그런데 과학도 거의 두 문제 똑같이 나왔네요. 근데 작년에는 4문제, 2문제 6점으로 출제했는데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수는 똑같지만 배점이 조금 더 나왔어요. 8점으로 출제됐고, 자, 현대물리도 한 문제가 이건 늘어났네요. 근데 현대물리도 뭐 안 나온 적은 없어요. 매년마다 한 문제. 그 다음에 올해는 2문제. 또는 그 전에 또 2문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2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현대물리는 거의 매년마다 출제되는데 상대론이 매년 나와요. 상대론적인 해석, 우리 고전 물리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대론적인 여러분들 에너지, 운동량, 길이 수축, 시간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물리도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론이랑 뭐 어떤 에너지 준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현대물리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양자역학이 올해 조금 좀 특이하게 거의 한 문제 또는 2문제가 출제했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양자역학이 오래 좀 비중이 좀 많았어요. 자, 3문제나 출제됐고 배점도 여러분들 10점으로 출제됐습니다. 4점, 4점, 2점짜리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양자역학이 좀 많이 좀 새롭죠.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좀 생각해 보시면 양자역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던 역학이랑은 약간 좀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여러분들 물리학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양자역학에 해당되죠. 그래서 양자역학 자, 좀 여러분들 준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열미 통계물리예요. 열미 통계물리는 작년이나 올해 계속 2문제 6점짜리, 하나는 2점, 하나는 4점짜리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문제예요. 23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둘 다 2교시, 3교시 다 80점, 80점 합쳐서 여러분들 80점, 그 다음에 작년도 올해도 계속 80점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형, 자, 다시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고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줘야 되는지, 자기가 공부할 때 올해는 어떤 부분이 약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도 있냐면 그것도 뭐 전략이긴 하지만 양자역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양자역학을 포기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 포기하고 나머지만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랬더니 올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 점수상에 손해를 보는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열미 통계물리도 약간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점, 자, 우리 2문제하고 6문항이 출제된 게 다 우리 뭐가 나오냐면 다 우리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출제가 됐어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리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 될 거지만 매년마다 출제되는 게 분배함수가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분배함수가 좀 쏙 빠졌고요. 분배함수 대신에 이제 상태함수로 우리 어떤 압력이라든가 내부 에너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출제됐었고요. 올해는 좀 특이하게 상태 밀도에 관련된 페르미 에너지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생소한 부분들, 그동안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온 게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있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시험 문제 출제했었던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 이 중에서 나는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 이 문항 이제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좀 가중치, 물론 당연히 역학이랑 전자기예요. 역학 전자기가 잘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나머지도 여러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 한번 재도전, 또는 여러분들 우리 N수생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내가 작년에는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 얻었으니까 자, 우리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전략을 저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전략을 세워드리지만 우리 개개인적인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그것도 만약에 그런 것도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저랑 상담하셔서 여러분들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임용시험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떤 문제들이 어떤 과목이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용시험 구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단계별 학습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개인별로 다 여러분들 스케줄이 있고 커리큘럼이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자신 커리큘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제 임용에서 이제 수업을 해왔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장 좀 좋은 패턴이구나. 물론 저는 어디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자, 초시생 처음 시험 준비한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한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접근하기가 제일 처음 이제 보는 거니까. 자, 우리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나는 2단계부터 출발할 거야, 3단계부터 출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십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나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재도전 하시는 분들도 좀 커리큘럼 맞게 좀 기초를 잘 닦는 여러분 과정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가 안 되어져 있고 바로 여러분들 전공 심화부터 가시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리고 또 여러분 1단계부터도 제가 여러분들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스터디 자료 같은 걸 많이 드릴 거니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일반 물량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자, 1월달과 2월달, 1, 2월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물량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문제 풀이 충실히 하고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자, 특히 이제 기초 없으신 분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스터디 그룹 문제 제가 많이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자, 준비하는 자, 스텝 1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을 잘, 요거 안 되면은 뒤에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본 여러분들 문제 풀이 자료 제공해 드린 것들 잘 여러분들 오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자, 전공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부터는 전공이랑 물리교육론 제가 이제 같이 말씀드렸는데, 자, 전공 과목 전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운 거 그렇게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뭐 4년 동안 준비할 거 아니잖아요. 자, 1년 안에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배웠던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나나요? 기억 아마 안 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중요한 것들, 시험에 나오는 분들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물리교육론은 꼭 합시다. 물리교육론 시험 다 한 달 전에 해야지, 그거 절대는 안 됩니다. 2달 전에 그건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시간이 되실 때도 준비해 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출분석. 자, 우리 전공 과목이나 물리교육을 할 때도 기출문제 풀 거지만, 자, 우리 최근 5년, 6년간 기출문제 과목별로 완벽하게 여러분 분석을 할 거고요. 또 유사 문제도 풀면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자, 비슷한 문제들도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우리 직각 좌표계 아니라 여러분들 전기장과 전위에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것들 우리 구좌표계 이용해서 르장드르 방식 나오는 여러분들, 자, 나오는 과정들은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자, 그런 것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 기출 유형들 익히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는 자, 파이널이에요. 모의고사, 자, 실전 연습하시면서 시간 배분하시고, 자, 첨삭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잘 놓치지 않고, 자, 시험 문제 푸는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크게 4가지 단계로 좀 나눴는데요. 한 가지씩 보시면서 자, 우리 잘 준비하시면서 자, 처음 되도록이면 스텝 1부터 잘 준비하시는 시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단계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시기별 학습 방법 좀 말씀드리면, 자, 1, 2월 달에는 자, 일반 물리학 요약 정리 하셔야 돼요. 일반 물리학 중요한 내용들은 뭐 아주 많죠. 자, 그래서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자, 기본 문제 풀이. 자, 기본 문제 풀이 하면서요, 이런 뭐 어떤 것들 같이 준비하시면 좋냐면,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일반 물리학만 알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준비하시면서 좀 그룹 스터디 하시고, 스터디 또 이런 활용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만 공부해서는 능률이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자, 효율적으로 자, 우리 옆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준비하시면서 잘 우리 서로 단점, 장점들도 같이 보완해가는 그런 여러분들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월부터 8월까지예요. 3월부터 8월까지는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때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역학, 다 기출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하죠. 우리 제일 좋은 문제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들어갔고, 역학, 전자기, 파동광학, 현대물리, 양자역학, 열미 통계물리, 최신 중요 기출까지 8월달까지 해서, 자, 8월까지가 이론의 거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완성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과목별 최종 문제풀이 및 실전 모의고사가 마지막 3달 동안에 2월 한 셋째 주에 시험 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과목별 최종 문제풀이 모의고사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꼭 모두 준비해 주시면 되냐면 물리교육론, 과학교육론도 꼭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길게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짧고 굵게 공부할 수 있도록 3월에서부터 5월까지예요. 3월에서부터 5월까지만 우리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자, 내용이 많지 않아요. 우리 전공처럼 막 뭐 수식 정리하고 증명하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딱 내용들 그런 것들만 잘 준비해 주시고, 자, 최신 기출문제 분석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 2달 동안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정리할 수 있는 제가 자료도 다 여러분들 준비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유사문제 풀이하시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준비하시면서, 자, 마지막까지. 자, 이때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는 자, 우리 전공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교육론 같이, 자, 2교시 3교시 풀 세트로 여러분들 시험을 본다라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자,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웠던 그 물리학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그렇죠? 중요한 내용들만 잘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대표적인 역학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중심역장에서의 운동이라든가 라그랑지안,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세차 운동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 관성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로힘, 코리올림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늘 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강조하는 것들을 잘 좀 준비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실전을 위한 우리 모든 것 하고요. 자, 핵심 정리하시고 반복,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푸시면서 우리 어떤 것들 준비해 주시면 되냐면, 자, 키워드. 자, 우리 핵심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성공할 수 있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죠?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준비하시는 거니까, 자, 차근히 준비하셔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갖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때 도와드리는 거예요. 학습 자료 많이 드리고, 문제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잘 풀 수 있도록 개념 잡아드리고 하는 것들이 저의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자, 우리 내년 우리 시험 임용물리, 우리 참 어려워요. 우리 다른 과목보다 특히 물리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나름대로 여러분 자부심 있잖아요. 저도 자부심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